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12월 달 되니까 이제 성적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일이 이제 학기 말 되면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제 또 학기 말에 또 학교 일을 하느라, 그 다음 또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불교 교재 작업이 이제 제한테 떨어져가지고 그거 하느라 제가 무지 바빴습니다. 무지 바빴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시간이 이제 아주 많아진다는 거. 요건 이제 다행이고, 따라서 제가 빨리어도 업데이트하고 제가 이 최신 우리 불교 학계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불교계에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불교 평론에 글을 썼습니다. 불교 평론에서 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세계 불교학자 시리즈에 있는 우리 리즈 데이비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리즈 데이비스가 이제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이 그 사실상 우리 그 세계 불교학계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즈 데이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학을 한다 했을 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리즈 데이비스의 어떤 이런 그 레거시를 우리가 지금 극복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학문 전반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 불교 이해에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활동 전반에서 제가 보면 리즈 데이비스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현재 불교학계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불교 평론에 이번에 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더니, 주로 제가 리즈 데이비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주로 다 제가 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 리처드 곰브리지 교수님인데, 사실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갔을 때 우리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빨리 경전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거 박사학위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미산 스님하고 영국에 갔었을 때인데, 그때도 보면 우리 지도 교수님 쪽이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만나 뵀었는데 당시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제게 이제 PTS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곰브리치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를 글을 써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뭐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외국에 가서 또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떻게 저한테 어떤 이런 의뢰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영국에서 살았던 집인데 기억은 좀 까마득하지만 좀 어렴풋이 제가 살았던 어떤 영국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우리 옥스퍼드 근교에 가면 보통 우리 코치월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곳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돌집들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요즘은 코비드 19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곳에 왔다 갔다 할 때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한 번씩 제가 까마득하게 그때 내가 영국에서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 학교에 자리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 성공적이지는 않지, 아주 뭐 고생해가 겨우겨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덕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리즈 데이비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어떤 리즈 데이비스의 장점들, 리즈 데이비스의 이런 좋은 점들, 어떤 그런 점들을 제가 주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리즈 데이비스의 공적,
리서치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리즈 데이비스의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리즈 데이비스에 의해서 오늘날 불교학계에 어떤 이 영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 그 영국 하면 이미지가 좋다 보니 그죠. 다들 그 영국은 되게 좋은 줄. 저도 처음에 영국 갔을 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타워 오브 런던 뭐 이런데 막상 가서 보니 그 우리 옥스포드에 그 옥스포드 옥슨스라고 해 이부리그 축구팀이 하나 있는데 라이벌이 옥스포드 옆에 가면 이제 스윈던이라고 있습니다. 그지? 양쪽에 축구하면 개판입니다. 그냥 사람들 술 취해가 난리고 해. 어떤 이 응원하는 구호는 인종차별적인 구호로 가득 차 있으며 저는 영국에는 이 차 막히면 빵빵 이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창문 열고 욕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그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 제가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영국 하면 이미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죠? 리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이분은 아버지가 그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웨일즈 출신은 아무리 이분들이 런던에 살면서 영국식으로 발음해도 영국 사람 들으면 대충 합니다. 꼭 제가 이렇게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아무리 제가 서울말 잘해도 서울 사람 들어보면 얘 부산 사람이나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스티븐 콜린스라고 유명한 그 우리 주기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리 곰브리지 교수님 제자고에 그 브리스톨 대학에서 오래 교편을 잡았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이든가 8년이든가 또 제가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아틀란타에서 이제 학회할 때 만났는데 스티븐 콜린스에게 제가 미국 가니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자긴 다른 것보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액센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좋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에서 스티븐 콜린스가 이제 학회에 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발음 좀 이상한데 웨일즈 출신인가? 그럼 스티븐 콜린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위축됐다 그럽니다. 위축됐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지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거 스티븐 콜린스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여튼간에 웨일즈 출신이었습니다. 이 리즈 데이비스는 이분이 이제 웨일즈 출신이다 보니 어떤 이 아버지가 웨일즈 출신이고 어머니는 하급 법무관의 딸이니까 집안이 이제 부유하지 못했고 결국 이 아마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이 법무관이 되기 위해서 아마 브라이튼에서 아마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폴란드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폴란드 당신 독일이었고 브라우슬라우에 가서 영어를 개인 교습을 해주면서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영국에 오는데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를 할 수 있어야 이 식민지 파견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었고 요게 붙으면서 리즈 데이비스는 이제 시빌 서비스 그러니까 인디아 시빌 서비스 인도 파견 공무원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분이 가게 된 거는 영국 인도가 아니고 스리랑카였습니다. 그죠? 스리랑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된다 했을 때 다행히 이분은 어딥니까 브레슬라우에서 스탠젤러라는 학자 밑에서 이 산스크리트를 공부했는데 리즈 데이비스가 그래도 브라이튼에 아마 보딩 스쿨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쉽게 산스크리트를 습득할 수 있었었고 어떤 이 능력이 이분이 처음 스리랑카에 가서 고을이라고 스리랑카 남쪽에 가면 해안가에 아주 괜찮은 따뜻하고 요즘은 이제 리조트가 많아가지고 신혼여행 가기 딱 좋은 데가 고을인데 제 생각에 그쪽에서 있었던 법률 사건을 맡았는데 이렇게 사찰의 땅 문제였습니다. 사찰의 땅 문제였는데 스님들이 들이민 문서가 우리 보통 비나야
빨리 3장 중에서 티피타카 중에서 비나야 율장, 스님들과 스님들의 관계, 스님들과 제가자들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그 율장을 이렇게 들이밀고 이거에 의거해서 사건을 판결해 달라. 근데 이제 리즈 데이비스는 산스크리트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리즈 데이비스는 그 브리티시 시빌 서비스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그 맨파워라 해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가장 유명한 학생 중에 한 명이던 야뜨나 물레 운난세라는 스님을 이렇게 콜 해가지고 이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을 이제 아주 잘 해결해가지고 이분이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성공적으로 이 스리랑카 파견 공무원이면서 법률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는 1881년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81년 82년에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게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빨리 성전협회, 저는 성전협회보다는 그냥 경전협회라고 할 성전하면 이미 이게 성스러운 이런 의미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지? 그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빨리 경전협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협회를 창설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왜 빨리 경전협회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강의에서 어떤 이런 분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거에서 되게 감사한다라고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제가 좀 이번에는 좀 리즈 데이비스의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데, 리즈 데이비스가 뭐 약점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은데 첫 번째 제일 큰 약점이 뭔가 하면 리즈 데이비스가 이 스리랑카에 갔다가 쫓겨납니다. 그지? 1860 몇 년에 가더라? 리즈 데이비스가 21살 때 가는데 1863년에 갔다가 보면 1868년에는 아누라다푸르에서 고각조사관이 됐다가 1872년에 이 그 영국 생활이 비극적으로 끝나고 젊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돌아오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만히 우리가 체크해 보면, 물론 자기 바로 위에 있었던 직속 상관과의 어떤 이 그 뭐라지, 사이가 안 좋았던 갈등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자기가 담당했던 지역 사람들에게 벌금을 과도하게 매깁니다. 뭐 이제 소를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이런 플롯을 짜가지고 일부러 더 많이 벌금을 매기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횡령도 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결국 리즈 데이비스가 조사를 받은 다음에 권력 남용 혐의로 해임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남용으로 해임이 됐다는 것은 이분이 스리랑카에 있었던 기간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임돼 가지고 돌아온 것도 상당히 이 불명예스럽게 이제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리즈 데이비스의 첫 번째 이제 큰 약점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솔리스터 하급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와서 돌아와서 법률 공부를 하는데, 근데 리즈 데이비스 되게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상급 법무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률 판결 기구 중에 하나인 미들 템플로 정식으로 리즈 데이비스가 1877년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요걸 저희들이 이제 바리스타라 그러고 머리에 이렇게 가발 쓰고 막 이렇게 법률 송사하는 뭐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좀 찾아봤고 관련되는 기록을 보니까 리즈 데이비스가 이 법률 법정 변호사로는 그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담당했던 사건은 되게 작은 사건들이고,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변변치 못한 사건들만을 조금 이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어떤 그런 법률 사건도 중요했지만 리즈 데이비스에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법률 사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리즈 데이비스는 이 어떤 그런 법률 사건보다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레거시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어떤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불교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 1800년대 1880년 정도가 되면 영국에서 이제 이 그 불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식민지 경영을 해보니까 인도 남부 오늘날의 이제 케랄라라든지 아니면 타밀나두 지역이 세계 최고의 곡창 지역이었는데 이만큼 괜찮은 곡창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미얀마 남부 지역이었는데 영국이 1820년 1850년대에서 1차, 2차 앙글로 버미스 워에서 이기면서 미얀마 남부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 전체를 다 브리티시 인디아가 먹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벵골에서 많은 그 인도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얀마로 넘어가고 그분들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안 돌아가고 남아 있었던 분 이분들이 이제 로힝야가 돼가 지금 이제 우리 뭐 로힝야 난민 문제 하는 게 이제 바로 요때 이제 시작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 당시를 보면 이 브리티시 인디아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미얀마 남부 지역이 엄청난 그 곡창지대고 이 미얀마 전체가 사실상 그 불교가 가장 중요한 종교였기 때문에 스리랑카와 미얀마라는 이 두 지역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이제 뭐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남하하는 러시아와 이를 막는 영국 사이에 어떤 이런 외교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지 그런데 불교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리즈 데이비스도 나도 왜냐면 내만큼 불교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만큼 스리랑카의 유명한 불교 학생들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불교 쪽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책입니다.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한 협회, 뭐 기독교 전도 협회 뭐 정도인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부디즘이고요. 이 책이 1914년까지 그러니까 1878년에 나와가지고 전체 23판을 찍었으니까 엄청나게 성공적인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이제 1910년대 판인데 이 카바가 되게 이쁩니다, 그지? 크리스티안 리리저스 시스템 해놓고 이제 부디즘 해가 T.W. 리즈 데이비스 해가 우리 부처님 뭡니까 스투파 불탑을 배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책이 되게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세계 지도 특히 이제 불교 인구가 있는 지역들에 대한 표시와 함께 이렇게 당당하게 부디즘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리즈 데이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책만큼 불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하여튼 간에 요 책이 나오면서 리즈 데이비스가 사실상 이 장사도 잘 안 되는 이 변호사 일은 줄이고 점차적으로 어디로 더 넘어가게 됐습니까? 불교 학자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UCL이라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러니까 여러분 런던 가시면 대형 박물관 옆에 가면 UCL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빨디어를 가르치고 초기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하나 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비정규직 강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강사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가 또 뭐를 하는가 하면 하프타임 잡인데 이것도 풀타임이 아니고 하프타임인데 뭔가 하면 리즈 데이비스가 그 스리랑카 있을 때 그 아시아 협회에다가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 왕립 아시아 학회라는데 아무래도 이 리즈 데이비스가 런던에 온 다음에
베리스터, 그러니까 상급 법무관이 되고, 그다음에 식민지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좀 그저근데 리버럴 데모크라 자유민주당이라고, 이 노동당이 생기기 이전까지 영국에 당이 두 개 있다 하면 컨서버티브 보수당과 립댐, 그 자유민주당이었는데, 노동당이 생기면서 이제 제3당이 됐지만, 리즈 데이비스가 있을 때는 집권까지 한 아주 큰 정당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제법 이래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리즈 데이비스가 뭐가 되는가 하면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의 총무가 됩니다. 그죠? 총무가. 이 총무가 된다는 거는 제법 괜찮은 월급이 나옵니다. 풀타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빨리 경전협회를 만들었을 때 리즈 데이비스의 직업은 이 그 상급 법무관, 바리스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별로 잘 안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과 식민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로 한 일은 뭡니까?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에 가서 식민지 시대 식민지 연구라든지 어떤 이런 학회 방향을 정하는 게 이분의 가장 큰 일이었고, 근데 강의하는 때는 어디로 갑니까?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가가지고 이제 빨리어를 가르치거나 초기 불교, 스리랑카 불교를 강의하는, 요게 아마도 초창기에 리즈 데이비스가 했던 일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불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니까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게 뭡니까? 빨리 경전협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의 다양한 링크와 유럽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교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에서 나온 빨리어 문헌들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로마자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리즈 데이비스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 그 미얀마나 이 그 태국의 빨리어 경전들은 조금 이렇게 내친다 그러나 스리랑카 위주로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스리랑카가 1500년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요, 1750년 정도 되니까 한 250년 지나니까 제대로 문헌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이 스님들이 비구계까지 받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사실상 1750년 되니까 캔디에 있는 그 마지막 이 그 싱할라 왕가에서 보니까 비구 스님들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 스리랑카 불교가 질이 멸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건인데, 스리랑카에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태국에서 뭐를 수입해 옵니까? 태국에서 스님들이 와서 비국의 전통을 다시 세우고, 태국에서 스님들이 두 번째 올 때 많은 그 캄 스크립트로 된 경전을 가지고 오고, 바로 이 경전을 태국 스님들이 읽어주니까 스리랑카 스님들이 그 발음을 듣고 적은 게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스리랑카의 그 불교 문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PTS가 이 가지고 있는 PTS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게 그래도 스리랑카에서 왔으니까 가장 전통성이 있는 빨리어 문헌이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 1750년 이후에 태국과 미얀마에서 다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오래된 우리 빨리어 필사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게 아니고 노던 타일랜드, 우리 어디입니까? 태국 북부 지역에 우리 치앙라이, 람빵, 람푼에 가면 오래된 불교 사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문헌들 보면 훨씬 더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당시에 빨리 경전협회라든지 이 스리랑카 불교 중심의 초기 불교 재구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런 운동, 이런 영향력, 리즈 데이비스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제가 아까 리즈 데이비스가 이 리버럴 데모크라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익을 봤다 뭐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런던 대학의 소아스에 가면요, 이제 아시아 지역의 법 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옥스퍼드 출신인데 헉슬리란 앤드류 헉슬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리즈 데이비스의 다크 사이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 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분 그 렉처를 좀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좀 조사를 해보니 리즈 데이비스는 주로 어떻게 지냈느냐면
오전에는 리버럴 폴리틱스, 그러니까 런던에 가면 내셔널 리버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 영국 사람들은 클럽 되게 좋아합니다, 그제? 클럽 되게 좋아하는데 내셔널 리버럴 클럽, 이 런던 시내 한복판인데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풍스러운, 사실상 이 내셔널 리버럴 클럽을 중심으로 리버럴 데모크라, 립댐이라 그러죠. 자유민주당 어떤 그런 이념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 주로 오전에는 여기 가서 리즈 데이비스가 자유민주당 사람들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그 수상하고도 제법 친했다 그럽니다. 그죠? 리즈 데이비스 이름이 영국 의회에서 나올 정도로 이분이 제법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고 리즈 데이비스가 상당히 그 언변이 뛰어났다 그럽니다. 말도 참 잘했다 그러고요. 그지? 오후에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후에는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 가가지고 주로 이제 그 식민지의 어떤 이 불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하는 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비록 기간도 짧고 마지막에 해임되기도 했지만 그 자기가 그래도 오랫동안 식민지에서 했던 생활들이 아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결국 1894년부터 매년 그 200파운드가 넘는, 200파운드 하면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금을 리즈 데이비스가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보통 이게 20년 이상 이 어딥니까 식민지에 근무하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야 이 연금이 나오는데 리즈 데이비스는 20년도 못 채웠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있다 온 게 아니라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 국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리즈 데이비스에게 도대체 연금을 준 거는 무슨 근거로 니들이 줬냐. 그 당시 이제 아마 집권당이 아마 리버럴 데모크라시였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즈 데이비스가 돈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리즈 데이비스의 아주 세 번째 조금 어두운 측면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자는 학자였지만 상당히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리즈 데이비스가 상당히 그 안정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 비서이자 제자였던 캐롤라인 오거스타 폴리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보통 우리가 캐롤라인 리즈 데이비스 해가지고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첫 번째 회장님이 이제 리즈 데이비스면 두 번째가 이제 캐롤라인이 이 그 두 번째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아주 이 그 당시에 우리 UCL에서 공부한 이 수재였습니다. 그죠? 우리 캐롤라인도 캐롤라인이 리즈 데이비스를 도우면서 이분이 본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때가 리즈 데이비스의 전성기였습니다. 1894년, 95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가 리즈 데이비스의 전성기였는데